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콜앱을 키신 상황이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실행해 놓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여기에 제가 이제 실행을 해놔서 뭐 x 이런 변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스몰 x, 그 다음 라지 x, 그 다음에 w, 그다음에 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x는 이제 독립 변수, 그 다음에 y는 뭐 종속 변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x가 온도랑 관련된 거였고 y가 이제 판매량이랑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x가 변할 때 이제 y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런 게 이제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세팅이고, 스몰 x하고 이제 라지 x의 차원은 라지 x를 대충 쓰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왼쪽에 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스몰 x가 이제 벡터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x의 디멘전은 100 곱하기 1 행렬이었고, 스몰 x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w는 이제 벡터인데 이건 이제 w0, w1 요거에 이제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2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혹시 이제 회귀 분석을 배웠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 w가 의미하는 거는 베타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회귀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y는 x w 플러스 입실론 뭐 대충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거를 이제 그 좀 더 이제 옛날에 이제 배웠던 회귀랑 비슷하게 쓰면 x 베타 플러스 이제 입실론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죠. 입실론은 이제 정규 분포에서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놓았고, 여기에서 이제 트루는 뭐예요? 트루. 우리가 알고 싶은 트루 값은 요거죠, 요거. 그쵸? 이게 이제 트루 값이고, 이거를 이제 굳이 쓰면은, expectation의 y라고 볼 수 있죠. 뭐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회귀 분석 혹시 배웠으면 저런 게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모르면 그냥 트루는 이제 x 곱하기 w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트루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트루를 관측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x, expectation y 이런 거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 x, y를 관측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x, y가 뭐예요? 관측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관측한 자료이고, 스캐터 플롯으로 나타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좀 크니까 뭐였나? 이거는 알 필요 없는 코드예요. 그냥 제가 그림 좀 너무 큰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줄어들거든요. 아무튼 이제 요거를 관측했단 말이야, 우리가. 요거를 관측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추정을 하고 싶어요.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W 해시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뭐 아무렇게나 이제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W를 이제 추정하는 것을 ST, 추정된 이제 W 값을 우리가 W 해시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랭스가 2인 컬럼 벡터가 되겠죠. 뭐 이거 원수는 W 헷, W1의 헷, W2의 헷,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 값이나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W를 추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을 때 이 Y 값을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Y 값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Y 해시라고 부르고, Y에 대한 추정치는 Y 해시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X에 W 햇을 곱하면은 Y에 대한 추정치가 됐죠. 이게 혹시 이제 회귀 분석에 익숙하면은 이게
베타의 해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 직선이나 이렇게 그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 직선이 제대로 된 직선인지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로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로스를 그냥 대충 쓰면 이제 y 해시랑 y랑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측정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러니까 y에서 y 햇을 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이 양수가 있고 100개의 양수가 쭉 튀어나오겠죠. 벡터 형태로. 이거를 이제 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스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제 한 게,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분을 그리면서 이제 좀 더 좋은 성분을 이렇게 찾는 행위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게 단순히 보면은 어떤 성분 하나하나에 매핑이 되는 로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이제 로스 값을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다 생각을 해보고 그 로스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 W0 햇이랑 그러니까 W 햇을 구한다는 거지 Y 햇을 구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W 햇을 구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 Y, 그러니까 이게 옵저브드 데이터이죠. 옵저브드 데이터를 보고 최적의 이거를 가장 작게 만드는 W 햇. W에서 뭐라 그랬어? W0의 햇이랑 W1의 햇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여기는 회계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틱한 문제란 말이야. 뭔가 이제 뭐 판매량이 알고 싶으면은 온도로 넣어갖고 이걸 예측하는 뭐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게 그 거대한 언어로 막 포장을 막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냥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그 이변수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그냥 매개 변수들을 찾는 거야 라는 되게 수학적인 문제로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 이거를 지금 최적화 문제로 되게 단순 치환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 좀 더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최소값을 찾는, 그러니까 로스를 가장 작게 만드는 WS를 찾는 전략이 뭐냐면은 1. 아무 WS나 찍는다. 이거는 아무 선이나 그린다는 거죠. 2. 그거보다 더 나은 WS를 찾는다. 3. 1, 2를 반복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2가 어렵다 그랬죠. 전략 2가 어려운데 2를 수행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경사관법이라고 했죠. 그 경사관법이 뭐냐?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안 좋은 원래 W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원래 W의 값을 미분을 해. 그럼 무슨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무식하게 미분 값이라고 놓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놓고 뭔가 이제 더 나은 W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미분 값을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요, 앞에다가. 왜냐하면은 이 미분 값의 이제 개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 미분 값을 액면 그대로 움직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0.1을 곱하는가 0.01을 곱하는가 적당한 숫자만큼 이렇게 곱해져요. 이게 이제 알파 값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학습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값을 곱해줘. 이게 뭐라는 거예요? 더 나은 W 핵 값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머릿속에 아마 1차원 버전을 떠올렸을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W 햇이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 얘가 2 곱하기 1 벡터였잖아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1 벡터라는 소리잖아. 그쵸? 0.1은 스칼라고. 그럼 미분값이 뭐라는 소리예요? 벡터의 뺄셈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도 2 곱하기 1 벡터가 돼야 되겠죠, 일단. 그쵸? 그럼 더 나은 W 값은 당연히 2 곱하기 1 벡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미분값이 2분의 1 벡터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 W나 찍어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2단계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W 햇이 우리가 토치 텐서 뭐 할까? 저번에 -5 뭐 그런 거 있었죠? -5 10으로 더 쓸 것 같은데요. 아, 이 팽겨서 넣는 게 너무 힘들어. 그 -5 그다음에 뭐 10 이렇게 하면 딱 선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WS의 값이 됐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예측 값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Y 햇이라는 거를 구하면 되잖아. Y 햇. 근데 Y 햇은 X 곱하기 W 햇이었잖아. X 베타 햇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Y 햇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건 X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요러한 예측 값들이 따다다닥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랭스가 이제 100이 Y에서 랭스가 100미터니까 이치 포인트마다 바뀌게 되는데 요런 건 좀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마치 이제 선을 그린 것처럼 이제 시각화가 바뀌게 되죠. 아무튼 요렇게 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선이죠. 그렇죠? 최초의 직선이에요. 요 이제 최초의 직선에 대해 가지고 얘가 이제 어때요? 안 좋아 보이잖아. 얼마나 안 좋은지 좀 따져봅시다. 얼마나 안 좋냐 이게. 로스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됐잖아. 그렇죠? 로스라는 게 아까 선언을 했구나. 로스는 이제 위에를 실행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데 Y에서 Y햇을 빼요. Y는 원래가 얘는 예측가.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다음에 썸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스 값이네.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해서 로스를 이제 그냥 단순 어떤 하나의 값을 계산해서 저장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로스 하면은 뭐야? 자료용이 그냥 어떤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자료용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로스를 함수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냐면은 W 제곱값이랑 W1의 이제 핵값을 던져주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로스가 계산되는 어떤 함수로 해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BF W0, W1. 그 Y햇은 뭐예요? X의 W 이제 햇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거는 W0 플러스 W1의 스몰 x잖아요. 그쵸? 요 벡터 표현이랑 그 스칼라 표현이랑 왔다 갔다 잘 빨리 돼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입력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리턴 y-y 햇 제곱의 썸 요거를 이제 해줬어. 그러면은 L이라는 펑션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요렇게 구한 로스 요게 이제 8587이라는 이제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똑같은 값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W0하고 W1을 전달하면 되는데 지금 W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W0가 얼마예요? -5네. W1은 얼마야? 10이네. 이렇게 전달하면 858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 그쵸? 함수를 만들었다. 굳이 쓸데없이 월을 이거 함수를 만들었냐? 미분을 대충 계산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람다 x, x 제곱. 람다 모를 수도 있죠. fx 리턴 x 제곱. f는 뭐예요? 1 넣으면 1 나오고 그냥 제곱함수잖아. 3 넣으면 9가 나오겠지. 그쵸? 근데 내가 f3의 값이 9인 건 아는데 f'3의 값이 뭔지 알고 싶어요. f'3은 이제 도함수를 의미합니다. 얼마예요? 지금 이제 이 fx가 x제곱이니까 f'x는 뭐예요? 2x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f'의 3은 뭐야? 6이 나와야 되네. 그쵸? 저는 이거를 열심히 옛날에 공부해서 이거를 손으로 계산할 줄 아는데 난 이거를 모른다. 근데 컴퓨터로 알고 싶다. 그럼 대충 이제 미분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3에서의 기울기 값은 되게 작은 h가 있어요. 이 되게 작은 h가 있는데 3에다가 h를 더해. 그럼 또 뭐 그 9보다 이제 약간 큰 뭔가가 나오겠지. 거기서 이제 요거를 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h로 나누면 뭐예요? 이게 그냥 그 순간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딱 6은 아니지만 대충 6이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거 2라고 바꾸게 되면은 f'2를 계산하는 게 되겠지. 머릿속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4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4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얘를 지금 여기에서 미분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미분값은 뭐가 나와야 돼? 벡터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2개 나와야 돼. 근데 그 2개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W0, W1 이렇게 있잖아요. W0만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해. 그냥 W1만 보고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해요. W0만 변수로 보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수 취급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구현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나누기 h로 하면은 얘가 이제 W0를 편미분한 도함수가 되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5하고 10을 대입하면은 그 도함수에 마이너스 5,10에서 뭔가 이제 그 얘만 변수로 놓고 하는 어떤 방향이 나오겠지. 그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67이라고 합니다. 얘는 19 뭐야 이거 하여튼 이거네요.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값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해서 얻어야 되는 값이에요. 잠깐만요. 맞게 나온지 좀 숫자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밑에 있는 거랑 좀 달라. 원래는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디 틀린 것 같아요.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뭐죠? 오. 맞는 것 같아 이제. 아까 왜 안 됐지? 똑같은 거 아니야? H가 아까 뭐 다 다른 값이었나? 아무튼 이제 요 값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13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요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예요? 이 공식에다 넣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공식에다가 넣으면은 요거잖아. 그쵸? 요 공식이었잖아요. 그럼 원래 W 해석 값이 뭐야? 원래 W 해석 값이 마이너스 5랑 10이었죠. 빼기 0.1에 곱하기 미분 값이 요거잖아요. 미분 값을 딱 보니까 0.1을 곱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죠. 한 0.001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1000이니까 1000 정도 이렇게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된 게 이제 업데이트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 해, 이 W 햇에다가 빼기 0.1, 그 다음에 곱하기 토치 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아무거나 일단 넣어서 저장을 해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관측한 자료는 이제 요거였는데, 원래 이제 직선은 처음에 그냥 아무거나 이제 해서 예측한 거는 W 해서 이제 넣은 거죠. 원래는 이제 이런 직선을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수정된 거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되지. 이게 수정된 값이잖아. 그럼 수정된 값이 초록색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주황색보다 어때요? 초록색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얘도 이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이쪽으로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아졌죠. 그렇죠? 요거를 한 번 더 해요.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텝 3으로 넘어가는 거지. 1, 2를 반복한다. 계속 이제 초록색이 내가 최초의 직선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계산해서 여기다가 숫자 입력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 겁나 힘들겠죠. 한 3번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구하는 이론적인 값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스는 뭐예요? y-x w잖아요. 트랜스포즈 요렇게도 쓸 수 있었죠. 벡터 형태로. 그쵸? 얘는 뭐지? 요쪽에 있는 거를 이제 풀면은 y 트랜스포즈가 되고 얘는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가 되겠지? 그 다음에 x-x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y 트랜스포즈 y가 되고 빼기 y 트랜스포즈 xw 빼기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빼기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w. 이거 회귀분석 시간에 막 한 거 같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게 로스 값이고 이거를 뭘로 미분해야 돼? w라는 벡터로 미분을 해야 돼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햇이라고 칩시다. 햇 이렇게 요런 거잖아. 그렇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미분하면은 이제 뭐 로스 프라임이라 그럴까 그냥? 로스 프라임은 뭐예요? W를 변수라니까 얘는 W랑 이제 변수 한 거 없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WS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W 트랜스포즈 이제 X가 됩니다. 빼기.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요게 이제 날라가서 잠깐만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가 되지. 여기 있는 WS이 날아가면서 다시 빼기 X 트랜스포즈 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날아가고 이거 곱해지면서 이게 X 트랜스포즈 X의 W 해시 됩니다. 요렇게 돼요. 미분을 하면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냥 그 옛날에 이런 걸 했다 우리가. 이게 뭐냐? 뭐긴 뭐야? 그냥 이게 미분값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x를 이제 곱해줘. 이거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문법에 맞게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2 곱하기 x 그냥 그대로 치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네. 얘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어때요? 오차가 좀 있지만 비슷하게 나오죠? 한 요 정도, 이게 이 값이 너무 작아지면 오차가 더 생겨갖고 한 이 정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얘하고 어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이렇게 구하기 싫은 거예요. 둘 다 이렇게 구하기 싫고 다른 방법을 쓰고 싶어. 어떤 게 있냐면은 WS 그냥 생 텐서로 정의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저번에 제가 막 이상한 거를 소개했었는데 토치 텐서 마이너스 5.0 그다음에 10.0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꼬리표를 막 붙였단 말이야. 이런 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얘는 뭐냐? 그냥 뭔지 몰라도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되게 기분 나빴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일상적인 텐션에서 다 된다는 거죠. 그 y해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y해서에 이제 보면은 너무 길어. 5개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 뭐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이제 기분 나쁜 뭔가 붙어 있어. 이것만 이제 참을 수 있으면 사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쓰면 되거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는 똑같아요. y햇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y햇을 구했다라는 건 어떤 이거를 내가 그리기만 하면 직선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 직선이 얼마나 적당한지를 이제 보려면 로스를 계산한다 그랬죠. y-y햇을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도치 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8587이라는 로스 값이 나오죠. 아까 8587 맞았잖아. 그쵸? 이 로스 값이 이제 똑같이 계산되는데 되게 기분 나쁜 뭔가가 있어. 이 기분 나쁜 뭔가를 이제 활용할 시간입니다. 로스에서 여기에 백워드라는 게 있어요. 텐션 숨겨진 메소드로 백워드라는 거 갖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실행을 해줘요. 실행을 해주면 미분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미분이 돼야 되잖아. 미분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미분한 값이 어딨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건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지금.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W햇에 보면은 마이너스 5하고 10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 저번에 이제 데이터라고 찍으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레드라고 찍으면은 미분 값이 나와요. 이 미분 값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파이토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네 라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3가지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 정의만 가지고 이제 구한 거. 두 번째는 벡터 미분이라는 거를 만약에 배웠으면은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죠. 나 그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하는 코드를 외워버리면 돼요. 그냥 그 W 햇을 이제 선언을 할 때 뭔가 이제 꼬리표 같은 거를 붙이고 로스를 하고 여기에 그 마지막에 백워드를 하고 그레드를 찍고 이게 나오는구나. 요거를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여기에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그 로스를 미분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미분을 뭘로 하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 fx가 있으면 x로 미분을 하는 건지 뭘로 미분하는 건지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분을 뭘로 하라는 뜻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꼬리표가 있죠. 로스에는 이 꼬리표가 그 생기게 만든 놈을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y햇도 아니고 막 보니까 w햇 때문에 꼬리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꼬리표를 만든 원흉이 뭐예요? w햇이죠. 그 원흉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w햇이라는 변수로 미분을 해. 미분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 원래 우리가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도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도함수에서 w햇이라는 지금 이 현재값 있죠. 여기에 값에 이제 대입한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w햇에 해당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 저장되어 있냐?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스텝 2가 됐어요. 주황색이 내 최초의 설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초록색이 나왔어. 스텝 2가 됐어. 스텝 3는 뭐예요? 1, 2를 반복하라잖아.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이게 그 개념이랑 코드랑 차이점인데 스텝 3을 이제 코드로 잘라 그러면은 막 머리가 이제 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쉽지. 1, 2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냥 1, 2를 반복해라고 하면은 막 여기서부터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보자. 저는 미분 같은 거, 뭐 벡터 미분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배운 적 없고, 난 이거 절대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그냥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w햇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를 했지? 이거는 그냥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최초의 직선. 그쵸? 이거를 가지고 이제 x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최초의 직선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최초의 직선이 나왔어. 그럼 이제 최초의 뭔가 이제 예측값도 나오겠지. 쓰레기 같은 예측값 있죠. 여기 이제 주황색 점들이 이제 찍혀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최초의 예측값인데 이 예측값을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쵸? 이 예측값은 잘못됐어. 얼마큼 잘못됐는지 재봐야 되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했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도만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일단 업데이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 W해 나중 W에서 그 원래 W해 그다음에 빼기 0.001 그다음에 곱하기 미분값이잖아. 미분값을 계산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렇죠? 미분을 하면은 미분값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W에서의 그래드에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원래 W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W에서 데이터에 이제 텐서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대충 이제 이러한 로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업데이트된 W가 되죠. 업데이트된 W 값이 되는데 이 업데이트된 W를 가지고 다시 뭐를 해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y-이 사실은 네가 진짜 최초의 직선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최초의 직선인데 초록색을 은근히 만들어놨어. 은근슬쩍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할 때는 내 최초의 직선을 초록색처럼 그었다 이렇게 하고 주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이제 초록색 선의 최초의 직선처럼 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부터 해야 반복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로스로 가고 그 초록색 선에 대한 로스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미분하고 또 업데이트. 그럼 초록색보다 다음 뭐가 나오고 또 이거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반복하면 안 되고 여기 있던 게 반복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반복입니다. 원래 뭐 I in range 뭐 한 30분만 반복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I 대신에 괜히 이제 에폭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에폭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철자를 다 맞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리스트를 지칭하고 싶을 때 리스트라고 쓰면은 이게 파이썬에 있는 내장 기능이랑 충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괜히 제가 좀 방어적으로 괜히 이게 충돌 날이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냥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실행하면 이제 W 햇에 있는 데이터에는 좀 더 업데이트된 좋은 애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나오는 거를. W 햇의 데이터 이렇게 그어서 그리면 되지. 더 많이 해도 수정 안 하고 뭐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쵸? 이거를 결론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값을. 그럼 붙어요. 그쵸? 이거는 왜 그러냐? 보면은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할까? 요거를 할까? 요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얘를 하면은 여기에 데이터는 이제 이 값 그 자체가 나오죠. 뿌리표가 없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드라고 찍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접선의 값이 있는데 얘는 이 백워드라는 거를 실행을 해야지 튀어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넌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은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요거 y-을 구하고 요거를 하고 요거를 딱 해요. 이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WS의 데이터에는 여전히 그건 똑같은 애가 있는데 이 기울기 값이 뭔가 계산돼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정이 의미하는 거는 마치 이렇게 느껴지잖아. 는 W 햇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미분값이라 그래야겠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미분값.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W 요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잖아. 왜냐면 여기에 있는 그래드 값이 지금은 난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 이제 어떠한 값이 요러한 값이 이제 생겨갖고 여기 대입이 돼 있잖아. 그쵸? 이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 원래 있던 미분값을 유지를 하고 거기다가 누적을 시켜서 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더 하잖아요. 지금 W의 해석값은 데이터하고 그래드 값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 미분하고 그럼 데이터는 그대로 있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논리라면은 이 얘를 실행하는 순간 요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근데 이거라고 치면은 얘를 실행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이거의 2배만큼 나와야 되겠지. 실행해보니까 2배만큼 나와죠. 그쵸?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는 좀 영역이 약간 다른데 우리가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있죠. 경사관법이라는 건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 갖고 그냥 통계하고 상공하고 콩공 세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상공 분야거든요.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거는 어떤 이제 함수가 있을 때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찾아라는 거는 상공 분야란 말이야. 그 알고리즘이 뭐예요? 아까 뭐 그 미분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확성률만큼 부표하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제 상공과에서 개발한 건데 그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제 W 햇의 값은 얘를 이제 계산할 때마다 초기화되는 게 맞아.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드는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냐? 되게 이상한 거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론적인 알고리즘에서 이게 맞아요. 근데 컴공에서 싫어해. 그러면 나중에 계산 효율이 안 좋아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게 이 알고리즘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미분 한 번에서 이제 요렇게 딱 하는 거 있죠. 요게 딥러닝에서 거의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는 역할이 GPU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컴공 쪽에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런 병렬 처리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개발해갖고 이게 가능한 거야. 미분 한 번 하는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은 미분한 값을 웬만하면은 초기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쓸 데가 있거든. 막 역전파일 때도 쓰고 웬만하면은 이걸 갖고 싶어요. 네가 초기화하고 싶으면 네가 쓰면 되잖아. 여기다가 코드에다 이렇게 쓰면 되지. 나는 이거 그냥 갖고 있을래라는 마인드예요. 이론적으로는 어때? 이상하지. 그냥 이게 당연히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초기화 시켜주고 있으니까 이상한데
계산의 효율사 이건 그러니까 컴공의 주장으로 이 라인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상공까지의 주장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통계학과는 뭐냐? 통계학과. 여기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합의. 이런 입장입니다. 통계학과는 그 최적화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 미분을 빨리 하는 그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통계학과 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우리가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10분 남았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되죠. 최적의 직선을 찾았다. 회계 문제에서 회계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했는데 수업을 원래는 이제 이거를 수업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하나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사관법 아이디어는 뭐냐? 그냥 그 로스를 이제 최소로 만드는 W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경사관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죠. W 해은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이제 W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1, 2, 3단계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임의의 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순간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해 갖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기울기의 부호를 살펴보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그 보폭에 비례해서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수식이 막 되게 이제 10 있으면 이제 이러한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벡터 미분을 의미하는 기호고, 여기 편미분처럼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이 벡터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맨 위에 있는 요소부터 쭉 편미분해 갖고 그 값들을 모아서 벡터로 만든 게 그냥 벡터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벡터 미분, 이거 로스를 미분하라는 거네. 그냥 우리로 치면 이게 2 곱하기 1 벡터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수식을 퉁쳐가지고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냥 미분값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죠. 이 미분값에다가 얘는 이제 뭐예요? 원래 있던 안 좋은 W 해 그거를 요거 이제 요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한다.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의 정의는 이제 요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건데 요 기호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치 매트릭스인 것 같죠? 2 곱하기 1. 실제로 매트릭스는 아닌데 마치 매트릭스인 것처럼 돼서 2하고 2하고 곱하고 2하고 2하고 곱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얘를 W0만 변수로 보고 편미분해라 라는 게 되고, 여기 밑에는 W1만 변수로 보고 편미분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깔끔하게 이해가 잘 되면은 그 기본기가 잘 쌓여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어눌하게 이렇게 코드로 하면서 대충 그거 미분값 이러면서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번 그냥 익힌 다음에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이 값 따로 구하고 이 값 따로 구해갖고 제가 그냥 합쳐갖고 계산한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벡터 미분 좀 옛날에 만져봤다 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냥 미분 때려가지고 아날리틱하게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뭐 엑스 트랜스포즈 막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그냥 계산해서 툭 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파이토치 하면은 어차피 이거를 그 언제까지 다 그렇게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툴을 쓰라는 겁니다. 이 툴을 써가지고 얘를 실행하면은 여기에 이제 미분값이 업데이트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분한 값이 여기에 그대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값이랑 누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행 전에는 없어 미분값이. 왜냐하면 로스를 안 썼으니까. 얘를 이제 실행하는 순간에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뭐야 맞는 값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검산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론이 좀 짱짱하다면 이제 요렇게 해서 검산을 해갖고 이거하고 비슷하네, 맞네, 잘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편미분을 이렇게 근사해가지고 대충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죠. 로스라는 평소에 정해서 대충 이렇게 근사하게 계산을 해서 정의를 해보니까 맞네, 그 값이 올바르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얘가 계산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여기 미분값이 계산되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 알파는 1000분의 1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 미분값을 보니까 뭐 1000 얼마 나오는데 액면가 그대로 업데이트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제가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잡아서 곱했습니다.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잡거나 뭐 1000만분의 1로 잡거나 그러면은 수렴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잘 잡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잘 잡냐?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잡고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잡고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를 이제 계속 하면서 잘 잡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코드는 얘는 뭐예요? 처음의 값.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기 전, 그러니까 수정 전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처음의 값이 -5랑 10이었는데 미분을 한번 때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미분 값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알파로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 값이 아까 요 값이랑 요 값이 있으니까 이거 1000분의 1 하면 됐죠? 뭐 0.13, 0.1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빼겠지. 아니 여기 빼기가 있네. 얘하고 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로는 주황색 선,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선이에요? 초록색 선이죠.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참값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값은 그냥 우리가 그 실제 데이터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거 시뮬레이션 자료이기 때문에 참값을 2.5하고 4.0을 때려놓고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제 봐요. 얘가 여기에 가까워요. 얘가 여기에 가까워요. 이게 여기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이제 수정 전액값, 그래서 제가 W before라고 선언을 했고, 요게 이제 수정 후액값, 요 공식에 의해서 수정을 하죠. W after라고 선언했으면은 이제 요가 얘가 원래 있던 값이고 이게 그 나중에 있던 값인데 여기 있던 값이랑 똑같죠.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하니까 원래 주황색 선이었는데 초록색 선으로 업데이트 됐더라 라는 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코드예요. 원래 있는 거를 예측한 거, 이거는 나중에 있는 W 값을 예측한 거,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반복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위에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선언을 한 거고, W의 햇을 처음에는 이제 -5랑 10을 넣고 미분을 할 거예요. W의 햇으로 나중에 미분을 하기 위해서 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F4, 원래는 철자가 이게 맞아요. 원래 이게 맞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왠지 이거 줄도 딱딱 맞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이거 네 글자 다 네 글자잖아.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30번 반복을 할 건데, 이 과정이 그냥 이 코드가 약간의 이제 그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처음에 YS 구해. 이게 뭐를 상상하면 되냐면은 최초의 직선 아무거나 이상한 거 딱 긋는 거야. 그냥 그 직선이 잘못됐어 잘됐어를 따져야 되겠지. 로스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따진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공식은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여기에 뭔가 값이 있어야 돼. 값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미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근데 원래 논리적으로는 이게 빠지고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컴퓨터 공학과의 이제 주장으로 인해서 마지막 코드로 넣었자 그랬죠. 왜냐면 얘는 이제 자동 초기화가 되지 않아갖고 이 F폭이 끝날 때마다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미분값이 계산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해줘요. 그러면은 30번 반복하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